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부 대선 2022 여건이 이어서 야권 대선 정책 총정리 코너입니다. 자, 야권을 소식 전해줄 김건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잘 지내고 있고요. 벌써 또 세 번째 출연이네요. 야, 벌써 세 번째. 예. 저희 세 번째가 지금 최초입니까? 최초. 그럼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최초군요. 예. 그렇군요. 자, 먼저 국민의힘 대선 준비를 바쁘실 텐데 국민의힘 이번 경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20대 대선이 이제 경선 릴레이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10월 6일에서 7일까지 해서 2차 컷오프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잠시 후에 4명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30%, 일반 여론조사 70%로 지금 조사가 끝났고요. 잠시 후에 4명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1월 5일 날 최종 후보가 선거인단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는 전국 단위로 투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광주, 제주, 대전, 강원도까지 이렇게 4번의 토론회가 남아 있고 또 2번의 또 토론회가 TV 토론회가 또 전국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2차 컷오프가 이제 되는 건데 2차 컷오프 때까지는 선거인단 30, 일반 여론조사 70%.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50대 50이에요.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50대 50. 네네.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면 모른다는 얘기는 많겠지만 중진 의원들은 그래도 많이들 윤 후보에 대해서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컷오프입니다. 자, 오늘의 코너 2차 경선에 참가한 후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차 컷오프 분석은 2주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8명의 멋진 후보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상수 후보입니다. 자, 슬로건은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삶, 안상수가 만들겠습니다.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경선 2차 컷오프 됐었습니다. 전직 인천시장 그리고 3선 국회의원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5명 중에 5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소속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윤상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8강에 올라와 있죠. 이번에 나름 재밌게 하려고 망치도 들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재밌었던 게 파란색 양복. 왜 있는 거예요 대체? 약간 요즘에 행보를 보면은 그 허경영 대표와도 같이 동행하는 행보가 실제 동행 많이 했잖아요. 동행하는 행보가 보이고 토론회 때 보셨겠지만 이제 토르 망치를 가지고 정의를 주연하겠다라고 또 이번에 5차 토론회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재명 게이트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KBS 토론회 때 보게 되면 그나마 그 모습 제일 좋았었어요. 네. 파란색 양복 빨리 버리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 역사를 보게 되면 파란색이 맞더라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파란색 넥타이 맸더니 원희룡 후보가 왜 그 파란색 맸느냐 민주당이냐 얘기했더니 우리의 당의 역사는 파란색이다. 근데 올라가는 게 맞더라고요. 화이트 블루가 많아요. 역사가 제일 처음에 화이트랑 블루였었죠. 그래서 안상수 후보가 그걸 입고 나온 게 아닌가. 하지만 안상수 후보한테 안 어울린다. 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재혼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아직은 2% 미만의 걸 받고 있어가지고. 이건 컷오프 곧 100%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책 관련해서. 근데 자기가 그만큼 이슈를 끌겠다. 이슈 끌겠다는 게 안상수 후보하고 하태경 후보 둘인 것 같은데 그 하태경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더라고요. 지금 토론회 때 지나가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4위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4위가 사위 사이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 그 3명 어떻게 될지 저도 황교안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또 세력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부정선거 너무 계속 얘기 남발하던데. 부정선거 이야기도 이따가 또 황교안 후보 이야기할 때 잠깐 다뤄볼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표가 그냥 부정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제 수기표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후보는요. 다음 후보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슬로건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캠프는 원팀 캠프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에 참여를 했었던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기로 했던 홍준표 후보를 한때는 꺾었었습니다. 이후 2012년 19대 총선에 불출마를 했었고요. 한동안 뭐 중앙 정치계를 떠나서 제주도 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중앙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잠룡이라고 거론되고 있고 계속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입니다. 대선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그 원조 소장파라는 이미지랑 그리고 국회 도지사를 역임했다는 행정 능력 이게 또 대선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원희룡 후보 개인적으로 재밌는데요. 네네. 지금 제주도인으로서는 최초로 대선에 나온 출마자이고요. 예. 그리고 학력고사 1등 아닙니까? 전국 1등. 네. 예,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목동에서 또 국회의원 하셨고 네네. 삼선 하다가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근데 제주도 지사 2번 했는데 평판이 나름 좋더라고요. 그 제주도가 한때는 네. 뭐 중국인들에게 뭐 땅이 다 팔린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도 굉장히 잘 막았다. 그쵸. 예,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음. 그 제주도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걸 좀 듣긴 했었거든요. 뭐 예. 예를 들어서 도지사 관사가 나온 경우에도 평수가 또 어마무시했나 봐요. 뭐 2,000평 이상 때 그건데 그것도 그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꾸시고. 예. 그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자기 최대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토론에 또 말씀하셨다시피 목동집을 팔고 제주도의 집을 사는 게 잘못된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그 마지막 그 KBS 토론회 보게 되면 이거 대장동 네.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다는 거. 그거 재밌더라고요. 정말 예. 나름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 그럴싸하다라고 물론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 그럴싸하다 오징어 게임 비유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8명의 후보들도 다 지금 노력하면서 파고 있지만 제일 예. 전문적으로 지금 제일 전문적이에요. 제가 파고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밝혀지겠지만 설득력을 있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전 개인적으로 원희룡 지사 후보 같은 경우 말을 잘하더라고. 말을. 차분히 언변이 뛰어나요. 또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검사 출신 우리 지금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재형 그리고 홍준표. 검사 출신은 이제 황교안 예, 그리고 예. 원희룡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저기 뭐 윤 총장도 있는데 나름 그 중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팩트 체크.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후보 넘어갈까요? 다음 후보는 유승민 후보입니다. 예. 슬로건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 희망20이라는 캠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친박으로 꼽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서 비박 성향으로 탈바꿈을 하였고요. 개혁 보수를 내건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손학규 그 의원과 갈등으로 탈당 후에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19대 대선에서는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해서 6.76%의 득표율 사이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2020년 5월 26일 날 비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7월 달에 공식 출마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 토론회가 제일 인상 깊었었고요. 그때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또 유승민 후보와 뭐 홍준표 후보는 너무 꾼이기 때문에 절대 뭐 뒤처진 거 없고 지금 우리나라 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저께도 2,900 무너진 사다고는 조금 반등했지만 네. 환율 지금 워낙 연중 최고치고 경제 분야에서는 아마 지금 으뜸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는 그래도 8명의 후보 중에서는 가장 뭐 자신감 있어 보이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15명 후보 있을 때는 순위권이 7위였던가 8위였던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지율이. 예. 지금 근데 3위까지 올라온 지금 3위죠? 예. 거의 확보된 거고. 3위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일단 토론회가 그렇죠.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토론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지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지금도 여당도 마찬가지 토론회 효과 독특히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하태경 후보 또 들어가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상당히 자기가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이번에 이슈는 하태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하태경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네, 있겠고요. 네, 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예, 다음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야, 예. 슬로건 하나된 국민 도약하는 대한민국. 캠프는 국민 캠프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참여정부 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BBK 특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대통령 비리, 사법농단 조국 사태까지 굵직한 사건들은 수사 지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좌천까지 당하면서도 수사하는 강직한 검사라는 평가와 검찰 조직에 충성하여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양측 권력 핵심을 수사한 경력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또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좀 외부에서 인기는 많이 얻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일부 보수층에게는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여론이 생겼었고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던 장본이기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또 보수 후보로 내놓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야권의 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최근 계속 핫했던 거 물론 어제 토론에서도 뭐 사과했지만 지난번에 왕자. 자, 이 왕자. 제가 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예. 이 질문만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거 뭐 다 아는 건데요. 뭐 근데 예. 본인이 사과했었고 예. 주민이 해준 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토론회 거칠수록 커졌어요. 이게 확실하게 왕자가. 이게 그 왕자 뭐 논란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 우스갯소리인데 예. 정치인 출신이 또 아니시고 또 주변에서 뭐 주민이신데 또 할머니 가서 써주셨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뭐 앞에 오셔가지고 응원하시는 주민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응원 삼아서 힘 받아서 오시겠다. 그 절실한 기독교인이신데 또 설마 그 미신론이 있겠습니까? 아니 왕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네. 이거 하려면 그래도 좀 걸리지 않게끔 하시죠. 더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안 걸렸었죠. 근데 나중에 막 너무 크게 적어서 걸렸던 것들. 옆에 수행원들 또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SBS에 집사불치 나와서 네. 저는 계속 다 봤거든요. 인지도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 집사비일주에서 예능감도 좀 야,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생각보다 잘하던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그 어렵다는 이승철 노래. 이승철, 예. 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 예. 보고. 뭔가 좀 진심이 담겨 있다. 제가 불러도 어려운 노래를 생각보다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 노래 할 줄도 몰랐었고. 풍채가 그러니까 성악가 풍채시잖아요. 또. 자, 그럼 어제죠. 어제 대장동대에서 후보들 모이면서 얘기하는데, 야, 또 일침하는데 멋있게 또. 네. 야, 저 딱 보면서 약간의 소름 약간 돋았습니다. 크게 또 소리 치시면서 예. 이 까딱까딱 또 하시면서. 예. 그래도- 까딱까딱 트레이도 마크고요. 네네. 야, 소리치는 호통하는 게, 야, 그래도 나름 선전한다. 전 제일 멋있었어요. 후보들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이제 대장동 게이트는 네.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음. 크게 또 뭐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음. 일단은 검찰총장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에 그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 더 팩트 체크를 하면서 제대로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난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최모 씨 사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걸 잘 마무리 지어질 텐데요. 그래서 실형이 벌써 나왔었고 법대로 하시겠죠. 이거 지금 네.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거 지금 네네. 장모께서 조금 무리하는 게 아닌가. 음. 참 이거 좀 마무리가 잘 될 텐데. 근데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자체가 또 워낙에 그 머메드급 캠프고 그 안에 또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정과 정의로 세워진 후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올라온 후보이기 때문에 정말 정의롭게 공정하게 잘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 많이 나왔지만 5차 토론회까지 중요한 것은 언변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네네. 받아치는 거, 홍준표 후보에 대한 받아치는 게 늘고 있다는 저는 거예요. 이제 4차까지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많이 당했는데 네. 그 두 분이서 좀 함께 하겠다고 또 얘기했었고 예, 누가 예. 되던 간에 예, 예. 도와주겠다고. 원팀을 하겠다. 민주당하고 좀 틀려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안상수 후보가 얘기를 한 거죠. 예, 두 그렇죠. 후보한테 이제 물어봤죠. 예. 예. 원팀 하실 거냐고. 예. 근데 하겠다. 중요한 거는 여기 윤석열 후보가 언면 늘고 있다는 거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다들 지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5차 토론회 보니까 제가 볼 때 감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후보를 이번에 압도했다. 압도했습니까? 예, 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이게 하셨던 아니 압도는 토론회보다. 아닌 것 같고 압도는 아닌 것 같고 홍준표 후보도 압도 당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해도 그 그 안보에 네네네.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고 예, 원일 예. 후보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틀린 거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아, 넘어지지 그리고 않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예. 그 하태경 후보였나요? 그 예.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해고에 관한 공약을 공무원 예, 예. 해고 그 해고에 관한 예. 공약을 그 능력제로 해가지고 뭐 120만 원을 100만 원 주겠다는 네네. 거잖아요. 예.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팩트 체크를 그 자리 굉장히 잘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그 기준을 누가 정할 야, 것이냐.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예. 있어요. 야,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전 정말 좀 그거 보고 예. 아 진짜 너무 달라진 모습들이 이게 보름 그러니까 만에 보이니까 검증이 하나씩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 최재형 내가 얘기했지만 최재형 후보는 좀 미흡하더라고. 자, 다음은요. 예,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바로 다음 후보는 최재형 후보입니다. 슬로건 당당한 대한민국. 캠프는 열린 캠프였었죠. 근데 지난 9월 14일 날 캠프를 해체를 했었고요. 자,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한 법조인 출신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장모 사건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장모 사건으로 이제 주춤하자 최재형 후보가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되면서 급부상하였으나 요즘에 이제 캠프 해체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8월 4일 특이하게 또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때 재밌게 봤고요. 예. 뭐 팬미팅 하는 것처럼 1부 2부 날아갔고 네. 근데 기자들 질문 받았던 게 최대 실수였었죠. 자, 본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음. 대해서 이제 음,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언제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예.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9월 14일 날 캠프 해체했습니다. 네네.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뭐 제가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드리긴 뭐하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이잖아요. 예,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변화를 예. 줘야죠. 실제로 그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 주려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토론회 보면서 황교안 후보하고 너무 친한 척 티내는 거 아닌가. 같은 사법원서 동기로서 공격을 좀 해야 되지 왜 그런 거 안 하면서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법조인 저기 판사 아닙니까? 너무 좀 그게 친한 티 내는 게 아니었냐. 그 토론회를 쭉 지켜 보면은 예. 최정감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성향이 좀 아니더라고요. 공격을 해야죠. 공격하는 성향이 하태경만큼 아니더라도 예. 공격을 해야죠. 방어도 그만큼도 잘하시긴 하세요. 방어하는 형식을 보면은. 근데 이제 좀 너무 젠틀하다고 할까? 너무 젠틀하게 이제 사람 좋은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 상대방 후보를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그 식의 토론은 지양하려고 하시는 게 조금 보이는 아니 것 같더라고요. 헐뜯은 건 아닌 거고 네거티브는 안 되는 거고 정책 토론회잖아요. 주도권 네네네. 토론회에서는 뭐니 해도 토론회 꽃은 토론회 주도권 토론회예요. 네네네. 그럼 주도권 토론회 맞게끔 해야 되는데 별로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그게 다 이제 뭐 캠프 해체하고 나서 나오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그래도 5차 토론회 또 봤을 때도 그래도 4차 때까지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나아진 거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 번에 좀 확실하게 이슈가 나올 수 있게끔 뭐 윤 후보만큼 이슈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5명 후보였을 땐 2위였었죠. 예, 15명 있을 때는 네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4위 싸움에 자, 이제 8명에서 4강에 들어가려면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슈 메이킹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긴 이슈 뭐 있어요? 최종 후보. 뭐 아직까지는 뭐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요. 예. 또 이슈 하니까 다음 후보입니다. 예. 하태경 후보입니다. 슬로건 시대교체 하태경 미래착취사에서 미래투자사이로 현재 국회의원 해운대 갑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 국회의원으로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학생 운동을 통해서 NLD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나 전향하여 보수 정당으로 오게 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라디오를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요. SNS라든지 뭐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묻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토론회에서 가장 공격적인 후보로 알려진 후보입니다. 자, 여야에서는 가장 젊은 후보가 이제 박용진 후보고 지금 야권에서 가장 젊은 후보잖아요. 하태경 예, 28년생. 네.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번 뭐 4강 떨어지든 말든 뭐 올라가든 홍준표 후보와 관계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국감에서 또 하태경 후보가 또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그 상대 당이랑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하고요. 이번에도 토론회 때 보면은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많이 공격을 많이 하시는 근데 걸 공격을 보여요. 하긴 했는데 네. 홍준표 후보 대놓고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런 거 아니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거의 약간의 기분 많이 안 좋아요. 약간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 같은 그렇죠. 경우.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중진 의원인데 홍준표 네네네. 후보 같은 경우는 근데 하태경 후보가 그래도 본인이 지금 뭐 대선 후보도 나왔고 그 다음 길도 생각을 하셔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누가 됐던 간에 대선 뭐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위를 해가지고 야권의 대선 뭐 주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하태경 후보가 안 도와줄 이유는 없겠죠. 본인이 또 원팀이 되지 않고 옆에서 뭐 사이드로 빠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 얘기 좀 할게요. 네. 자, 공무원 줄이기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도 찬성했던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드러나서 이거 사실인 거죠. 공무원 수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일자리 창출에 네. 대해서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이상하게 많이 늘었긴 했죠. 그래서 120만 되는 거 공무원 수를 100만 원 줄이겠다라는 거 하는 거. 이거는 뭐 다 찬성하는 건데 중요한 성과제. 해고. 그래서 예. 1차 뭐 2번 해갖고 줄인다는 거. 네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 소상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5급, 4급 앉아 있는 분들, 뭐 6급 이상 앉아 있는 분들 고위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자리만 지킨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과제 도입해야 되는 건 옛날부터 성과제 얘기를 했던 네네. 거예요. 일단 뭐 네. 공무원을 비롯해서 예. 하태경 후보의 공약 자체가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 기업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성과제 해고제라는 게 예. 일단 이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의 그 유연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솔직히 회사가 어려워지는 그 기업이 어려워지는 게 지금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고용노동법의 강화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최저시급 인상의 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그 제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조 강성 노조와 그렇죠. 그리고 유연하지 않는 그 노동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하태경 후보가 주장하는 그 해고제는 꼭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커트라인에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해고를 하는 게 낫다라고 아마 이걸 합니다. 보면 우리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 12일 화요일 날 예, 예.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데 자 고용노동부법이랑 뭐 최저시급 높다는 거는 뭐 야권 국민의힘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네, 거죠. 실제적으로 네.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최저시급 다 줄이겠다는 것들은 뭐 야권 후보들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하태경 후보 얘기하는 것들의 이슈는 많이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핫해 어떻게 올라갑니까? 핫하진 하죠. 요즘 핫하긴 합니다. 상황 지금 올라갑니까? 4위 싸움의 가장 큰 또 핫 이슈고요. 지금 예. 뭐 세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제 예상은 예. 그래도 하태경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5위에 머물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토론회 보게 되면 예. 지금 하태경 후보와 원희룡 후보 재밌게 하고 이슈는 만들고 있거든요. 이슈 메이킹을 두 분이서 하고 계시고요. 2명 다 올라갔으면 네. 좋겠는데. 이거 유승민 후보가 지키고 있는 3위를. 자, 다음은 하태경 후보 사이가 안 좋은 후보.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예. 다음 홍준표 후보입니다. 예, 슬로건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그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시고요. 캠프는 JP 희망 캠프. 17대 대선의 경선 4위, 그리고 19대 대선에서는 그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 본선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직 경상남도 도지사이며 현 5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직책을 거친 인물로서 서울시에서 4선을 했고요. 재선 도지사에 원내대표도 했었고 당대표도 2번이나 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 대선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19대 때 대선 후보 당시 사형제 부활이라든지 군 가산점대 부활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20대 대선 출마 시에는 해당 공약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년 젠더 이슈가 급부상함에 있어서 군 가산점제 부활로 젊은 남성들의 표를 대폭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1년 4월 말에 그 정기 조사 결과 남성 18, 20대에서 윤석열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발표돼 있고요. 현재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야, 근데 저는 진짜 이 홍준표 후보 보면서 정말 정치인이다 꾼이다는 게 보면서 느껴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치가와 예. 정치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는 뭐예요? 정치가는 본인의 이념이 확고하고 그 정치 신념이 확고해가지고 그대로 이어나가는 앞만 보고 나가는 게 정치가. 하지만 승리할 수 없는 분들이 정치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힘이 없어져요?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고 정치 이념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그분들이 지냐 뒤에 아. 후자에 말씀드렸던 정치꾼들한테 많이 지더라고요. 그럼 꾼입니까? 제가 볼 때 홍준표는 타고난 정치꾼으로 보입니다. 그 정치가 누구 있습니까? 뭐 정치가가 지금 8명 중에서 누구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정치가에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 아, 그래요? 예. 그럼 윤석열 후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좀 말하고 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이번 마지막 토론회 때는 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걸 1, 2, 3, 4차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네.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네. 뭐 넥타이 색깔도 그랬었어요. 파란색도 차고 나오셨었고 그거에 네.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하태경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 음. 이번에 또 빨간색 넥타이 차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홍준표가 뭐니 해도 대받아치는 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나 그 유연한 게 너무 네. 최고인 것 같아. 여유롭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도 너무 여유롭죠. 하태경 네. 후보가 좀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인신 공격적을 많이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허허허 웃으면서 그러니까. 너그럽게 잘 지나가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낙연 후보하고 비교되는 게 이낙연 후보는 그냥 허허 웃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할 말 다 해요. 네. 할 말. 그 이전에 뭐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이어서 뭐 이재명 저격수가 윤석열 저격수가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내 예전에 뭐 국회의원이냐 나 이제 대선 후보다 내가 누구누구의 저격수라는 얘기는 듣지 않겠다. 나는 이제 좀 대선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거지 누구 저격수로 나온 건 아니니까 지켜봐 달라라고 15명 후보 발표됐을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정말 2위까지 이렇게 치고 1, 2위를 다칠 정도로. 자,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중도층. 그래서 사형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전에 또 얼마 전에 또 안 좋은 사건들 막 사형 나올 때 사형시켜야 된다. 네네. 사형시켜 버리겠다. 네. 근데 대놓고 이제 원희룡 검사 출신이니까 원희룡 지사가 사형제 보면 그거 되는 거냐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긴 있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안 된 지 꽤 됐죠. 네. 예.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도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제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권 문제라든지 종교적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쉽게 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도 그 부활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 그 법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또 무죄였던 사람들이 또 뭐 종신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간혹가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다 보면은 좀 저는 좀 사형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중국은 막 하더라고요, 막 거기는 무섭게. 중국 사람이 또 많잖아요. 아무튼 확실히 이슈 메이커는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마지막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입니다. 슬로건 행동하는 정의 대한민국을 초인류 정상 국가로
예, 전 국무총리이자 전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당대표였습니다. 강점은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을 해체시켰고요. 보수층에 강한 어필을 할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점잖은 말투와 온화한 인상이 중도층에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도맡아서 국정을 수행해온 바 있으며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지지자들의 희망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고요. 무려 5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던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입니다. 자, 이거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정선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 예. 토론회 때도 보시면은 각종 자료들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배춧잎 투표용지 어떤가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당에서도 경고를 2번 또 받으셨더라고요. 경고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네. 홍준표 후보도 이렇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일단 뭐가 됐든 간에 후보가 슬로건으로 걸고 나온 것이고 후보가 본인이 입장한 건데 당에서 그거를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당에서 이번에 처사가 좀 심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심했다? 있고,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예를 좀 들어보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자 시스템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나와서 뭐 지금 수기 개표로 바뀌었다. 근데 그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너무 전자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전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 아니었다 요 문제가 아니라 그는 결과 나왔던 건데 예, 뭐 대법원에서도 지금 뭐 예. 몇 개 좀 계류에 있는 사건도 있긴 하긴 한데요. 예. 부정 선거가 맞다 틀렸다 이게 이슈화 될 문제는 아니고 예. 뭐가 됐든 간에 의혹은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죠. 아 저는 항상 네. 볼 때마다 기사를 하나씩 띄워 이렇게 피켓 들고 네네네.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 하지 말아야지 얘기 안 나왔으면 결국 부정선거야 결국에는. 이번에 5차 토론했던 경제 이야기를 처음에 끝까지 쭉 야. 밀고 가시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부정 선거.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정책 얘기 좀 많이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 부정선거까지 쭉 이어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4위 싸움이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이 부정선거 쪽으로 끌고 가시면 음. 그 야권의 아주 그 콘크리트 세력들의 표를 뭐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를 가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마지막 4강 구도. 뭐 어떻게 한번 예언 한번 안 됩니까? 예언이라기보다는 지금 예. 뭐 1, 2, 3위는 정해진 바 있고요. 예. 네,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예. 자리인데 제 개인적인 희망에서는 좀 원희룡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원희룡 후보가 됐으면 이유는요? 저는 일단은 당 내에서 항상 끝까지 처음부터 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끝까지 저희 당을 떠나지 않고 지켰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어떻게 보면은 재선할 정도로 제주도에서도 인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제주도를 많이 지켰다. 그 정도 행정 능력 있으신 분이다. 저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4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희룡 후보가 됐으면 좋겠지만 황교안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원희룡 하태경 싸움이라고 보는데. 뭐 이제 세 분이 어차피 이제 2% 미만의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싸우시는 건데 4강은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저도 원희룡 예, 후보 됐으면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김건희 위원장님 뭐 또 윤석열 캠프에 뭐 응원하러 간다고요? 그냥 응원만 응원만. 응원만 하러 홍준표 후보 캠프도 응원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뭐가 됐든 저희는 원팀이 돼야 되는 원팀에 네. 대해서 힘쓰시고 계시다. 네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부천시 을 청년위원장 김건희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